네, 6월 평가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에서는 난이도가 이제 쉽고 어렵고가 이제 분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선택 과목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계산 위주의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같이 해봅시다. 자, 10번 문제부터 보면은 네, 3도할 문제인데 3도할 문제는 많이 쉽게 나왔죠. 자, 3도할 문제에서의 방향성부터 먼저 보면은 작년 이제 수능 문제부터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수능에서는 13번까지 번호가 밀리면서 여기 이제 곱셈 법칙까지 추가가 됐었는데 이번 평가원 6월에서는 곱셈 법칙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자, 사인 조건에 의해서 3의 2는 2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보는데 자, 삼각형 안에서의 내각의 크기는 항상 파이 사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코사인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 B하고 각 C가 같은 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인데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A하고 B는 2대 3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K, 이만큼을 3K, 역시 이만큼도 3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왜 저번에 넓이를 줬으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자,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지각을 2등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밑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자, 사인 세타 분의 3K는 이 값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이죠? 그러면은 6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예요? 네, 코사인 세타의 값이 3K분의 K가 돼서 3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니까요. 3분의 2루트 2에 3K의 값이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3K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대로 이어주면은 4루트 2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각각의 길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넓이 구할 때 자, 2분의 1에 2k 곱하기 3k 곱하기 사인 세타 요 값을 써도 되고요. 또는 헤론의 공식이 있으니까요. 이거 3개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8k죠. 우리 p를 8k라고 잡았을 때 자, 루트에 자, 이 값을 2로 나눈 게 p죠. 4k가 되고요. 자, p 곱하기 3k 빼주고 3k 빼주고 그리고 2k 빼주고 이 공식으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는 넓이는 잘 물어보고 있는데 코사인 법칙 과정에서는 1대1 대응을 통해서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인데요. 네, 11번 문제의 난이도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FA가 극한의 성질에서 1이고요. 네, 정의에서 F'A는 3이 됩니다. A, FA에서의 접선의 절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은 Y는 자, 기울기 3 곱하기 X-A 더하기 FA 1이 되겠죠. 자, 이때 절편의 의미는 X값의
0을 넣었을 때 y값이 4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fa가 의미하는 게 f-1이죠. 이 값이 1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얼마예요? 이 값도 3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3차 함수 fx를 이거 기준으로 세워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2차항의 개수는 아직 몰라요. p라고 놓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x 플러스 1. 마지막은 더하기 1인데 얘가 지금 f0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네, 3 더하기 1이 되면서 자, p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이 0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f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넣어주면은 8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20. 자, 그리고 1을 넣었으니까 6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번호가 11번인데 굉장히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절편의 의미 기억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식을 세울 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인수를 정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2번이요. 사실 21번에 있었던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15번이랑 22번이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런 경우는 문제를 다 출제를 하고요. 정답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22번이 지금 수1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21번은 당연히 수2가 돼야겠죠. 그래서 원래 12번에 있었던 위치와 21번에 있었던 문항의 위치가 바뀌면서 12번이 굉장히 좀 우리가 편하게 보기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11번이랑 13번의 이 밸런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12번만 유독 튀는 이유는 마지막에 문항의 위치를 좀 조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2번 문제의 유형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요. 그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는 이제 구유형과 신유형이 있죠. 자, 구유형은 지금 이 문제처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해석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세워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때는 문자를 하나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나오는 신유형인데 구간별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는 구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계산이 우리 경험해봤지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전 풀이부터 먼저 보면은 보기에 전부 다 로그 2에 3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얘가 3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밑에서 이제 3분의 1이 빠지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우리 넓이는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넓이 구하고 절반을 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실전적인 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정석대로 푼다고 하면은 문자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항상 이 양의 값의 x축에 있는 값을 t라고 잡아줍니다. 자, 왼쪽에서도 만나니까 s라고 잡아줄 건데 결국에 t하고 s의 관계를 살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조건들을 보니까 일단 점 A하고 점 C의 y좌표가 같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 1-2의 마이너스 t승은 s는 이 위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의 s승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 차이를 쓰고 싶은데 이때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학생이 가르쳐 준 건데요. 이 점 B하고 점 C 이 두 점 사이의 차이를 구하고요. 점 A하고 점 D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상수 1이 마지막에 계산할 때 복잡했는데 이런 상수가 없어지면서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자, 정리하면 요만큼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2의 t승에서 s를 위에다가 넣어주니까 2의 s승. 그럼 같은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식이 간단하죠. 자, 아래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일단 여기다 t를 넣어주니까 1-2의 마이너스 t승 빼기 1-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s승에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2의 마이너스 s승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2의 t승에서 2의 s승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래에 있는 식이요 양쪽이 똑같은 모양의 역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a하고 b로 치환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식은 b분의 1이고 뒤에 있는 식은 a분의 1이 됩니다. 자, 통분을 해보니까요. a, b분의 a-b 곱하기 2는 a-b가 되면서 지금 a하고 b의 값은 같아질 수가 없죠. 왜? 지금 a는 2의 t승이고 b는 2의 s승인데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요. 이만큼인데 이게 1대1 대응이죠. 이 x승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이런 1대1 함수의 특징은 결국에 함수값이 다르면 정의역의 값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즉 a, b는 얼마다? 2가 되는데요. 사실 a, b가 둘 다 밑이 2이기 때문에 t 더하기 s승이 되고 요 값이 2면 t 더하기 s는 얼마다? 네, 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s 대신에 우리 t의 값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1-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 봅시다. 자, 1-2의 마이너스 t승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고요. 넘겨주니까 3배의 2의 마이너스 t승이 1이 되면서 자, 2의 마이너스 t승은 3분의 1 즉 2의 t승은 3이라는 것을 똑같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의 값 구하고요. s의 값도 구해서 마지막은 x값의 차이와 높이의 곱의 2분의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넓이, 아래쪽에는 넓이도 같은 방법으로 절반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일단 잡으면요. 이게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 때는 이런 풀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야매긴 하지만 보기에는 로그 2의 3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아, 이게 문제의 힌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시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이번에 5월 교육청 문제 12번 문제랑 같은 유형이죠. 네, 영역의 넓이로 적분을 표현하는 건데 곡선하고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A는 곡선에서 직선을 뺐을 때 음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 차이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A는 음의 영역이 되는 거고 B는 양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 A는 곡선이 더 아래 있고 B는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 적분의 값이 음이랑 양이랑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둘의 차이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적분값이 3분의 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분을 해볼까요? 4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mx의 마이너스 2인데요. 이 값에 대한 적분을 0부터 2까지 정리한 게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적분 간단한 거니까요. 그냥 적분하시면 되고요. 자, m의 값은 계산하면 3분의 4가 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만 조금 이렇게 어렵고요. 지금 13번 라인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거는 굉장히 쉬운 4점 느낌이 납니다. 자, 이어서 14번을 보는데 원래 14번이 이제 준킬러 문제가 예상이 되는 위치였는데 14번도 조금 더 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지수로그 파트에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항입니다. 6월하고 9월에는 가끔 이제 우리 실근의 개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로그가 자연수가 될 조건, 지수가 자연수가 될 조건, 그리고 이 정수랑 자연수 조건을 포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14번 문제는 더 체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마이너스 n제곱에 더하기 10n 더하기 75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식 75 마이너스 kn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때 로그의 성질은 마이너스는 나누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맞춰줍시다. 양수니까 밑에 4로 맞추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넘겨주니까 로그 4에 마이너스 n제곱에 더하기 10n 더하기 75를 가지고 있는 로그 값보다 이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로그 4에 75-kn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여서 나누기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서 둘을 바로 비교를 해줄게요. 나눈 다음에 올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이 4니까 위에 있는 진수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둘 다 양수니까 75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에 있는 식이 정리가 되죠. n제곱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k의 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식들을 정리해 보니까 자연수 조건에 의해서 n은 15 사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k분의 75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10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12개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분자로만 나와 있는 아래에 있는 식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 기준으로 12개를 가지려면 k가 3이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위에는 3분의 75는 25니까 네, 다 세 번째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됩니다. 자,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번째 있는 식의 값이 점점 범위가 작아지죠. 그래서 k 값이 뭐 4를 넣어주면은 18.75 넘어가고 5 넣어주면 15, 6 넣어주게 되면 12.5, 6일 때가 딱 1부터 12.5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12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 8 넘어가면 위에 범위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4번 문제도 편하게 출제됐지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꼼꼼하게 기억을 해줍시다. 네, 이어서 15번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22번에 위치해 있다가 정답률 관리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니까요.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곡선을 따라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가 조건을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했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속이 보장되는 거니까 자 넣어주면은 f의 k가 되고요. f'의 k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전체의 틀을 한번 봐볼게요. 직선을 따라가다가 연속해서 3차 함수가 증가하는 이런 곡선 또는 이런 곡선을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k, k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값은 최소값이에요. 그럼 k 플러스 1일 때의 최소값이니까 왼쪽에 있는 파란색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검은색 그래프를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조건에서 지정할 수 없는 값은 k 하나죠. k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k를 구하는 과정에 나 조건이 주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0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수능에서요 이 값이 0이 아닌 상수인 경우랑 0인 경우는 물어보는 게 달라요. 만약에 0이 아닌 상수였다, 0이 아닌 상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의 영역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0인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거의 부호 판단이에요. 즉,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까지 확인을 하니까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즉, gx라고 하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gt를 변수는 상관없으니까 g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함수 gx의 부호가 어떤 점에서 0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부호가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g는 아직 모르니까요. 안쪽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처음에 t-1이 있네요. 그러면 이쪽에다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근데 절대값 씌운 거에서 절대값 씌우지 않은 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더하니까 여기가 상쇄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더 증폭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그려보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번에는 빼는 거죠. 빼게 되면은 가운데가 증폭이 되고 양쪽이 평평해지겠죠. 그때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하고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 안쪽에 있는 값이 0으로 잡아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적분값이 여기가 0이면 GT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럼 이 구간 안에서의 GT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쪽 경계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값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를 살펴보면은 자, 적분에 있는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0부터 x까지 gt. 안쪽에 있는 값은 0보다 작으니까 항상 양수가 돼요. 이 값에 dt를 곱합니다. 그러면요, 0부터 x까지 적분한다고 했으니까 방향이 x가 0보다 작으면 반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부터 0까지로 보면 정방향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안쪽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네, 이 전체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안쪽에 있는 값도 음수가 돼야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항상 음수일 필요는 없는데 리미트 x가 0 좌극한으로 다가올 때는 적어도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잘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값은 항상 양수잖아요. 이거는 정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적분하게 되는데 GT를 적분하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GT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뭐 항상 이렇게 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려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에서부터 살짝 시작하는 요 근방에서는 0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에 대한 좌극한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로 가볼게요. 자, 0부터 x까지의 gt, 여기는 역시나 양수고 dt,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를 살펴볼 건데 이때는 여기가 0이지만 1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0하고 1 사이에서는 항상 0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1로 바꿔주면은 방금 개념과 똑같이 정방향의 적분이 되는데 1부터 x까지의 gt에 여기가 이제 양이 곱해져 있는데 이 값이 항상 양수래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값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다가갈 때 gx는 항상 얼마가 되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겠죠. 요 해석을 잘 이해해 주시면 15번 문제는 많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니까요.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의 gx를 살펴봅니다. 자, 이것도 지금 3부터 라고 되어 있지만 적분이 3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3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하고 마이너스 2, 3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에선 항상 0이잖아요. 잠깐 1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1에 대해서 우리가 좌극한에서의 값은 항상 양수죠.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값이 양을 곱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x를 갖고 있으니까 역방향이니까 반대로 바꿔줍니다. x1, gt의 양수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순간적으로 1 좌극한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랬더니 1 좌극한하고 1 우극한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gx는 연속함수고요. 우극한이 좌극한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g1의 값은 0이 되는 거죠. 연속 조건에 의해서요. 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g1이 0이 될 수가 있다.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값에서 0이 어디 있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0이 이런 데 위치할 수는 없겠죠. g1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gx입니다. k보다 더 왼쪽에 있는 값에서 1,0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넣어주게 되니까 2-k가 0이 되는 거고 k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즉, 다 2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요 식이 f의 2가 2였고요. f'의 2가 2였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식이 바로 세워집니다. x-2의 세제곱에 지금 2배, p죠. 모르죠, 얘는. 1차항의 개수 상수항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림상 봤으면요. 왼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는 그 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G3인데 G3은 F3이잖아요. F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F3이 지금 5 더하기 P네요. 그럼 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결국에 이 F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점점 낮아지는 오른쪽 그림이라는 거 그림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 오른쪽 그림을 식으로도 표현을 해보면 이 p의 값에 따라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p는요, 여기 있는 3차 함수에 뭐예요? 변곡점에 영향을 주죠. 변곡점 구해보면 x-2가 마이너스 3분의 p니까 x는 2-3분의 p죠. 그러면요, 최소값을 구하니까 p가 음수일 때가 좋겠죠. 양수일 때보다는 음수일 때가 값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p가 음수면은 이 변곡점이 어떻게 돼요? 2보다 더 오른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요 그래프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으로도 식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gx가요, 극값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항상 증가해야 되는 증가함수니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f'x는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얘는 이제 x제곱으로 내림차순된 식의 평행이동된 식이잖아요. 즉 원래 있었던 x제곱에 대한 식이 내림차순을 정리한 식이 극값을 가지지 않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은 평행이동된 식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의 값은 음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 요 범위에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6을 넣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현실적인 풀이로 간다고 하면은 G1이 0까지는 요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여기 둘 다 1에서 접히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접히는 구간에서 GT의 변화가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파악해서 식을 바로 구해줘도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 당연히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판별식을 써야 되고 그랬더니 이제 루트 6이라는 값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이 식에서 상수의 값,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의 값이 5라는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답을 2번이라고 체크하는 데까지는 이런 과정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요, 이 문제를 찍은 친구들이 번호가 2번이 많이 없어서 2번을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많이 차 있다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번호의 밸런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9번 문제를 보니까요. 19번 문제는 이제 보통은 이제 4점으로 나오는데 조금 난이도가 19번 가장 어려운 3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0하고 3 사이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인데 운동방향이 2번 바뀐다고 했잖아요.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 VT가 0이 되는 값도 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위에 있는 양수 K니까 또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값이 3 더하기 K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바뀔 때가 위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만큼의 적분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네, 적분값이 이제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길이는 K분의 4고요. 네, 높이는
4고요. 그러면 곱하니까 K분의 8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적분이네요. 그럼 왼쪽에서의 적분은 0부터 3까지의 마이너스 t제곱에 t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9에 더하기 2분의 9에 더하기 6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여기 뒤에 있는 값이랑 만나서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뒤에 있는 k분의 8을 정리한 값이 1이다. 즉 k는 16이다. 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그 단원인 속도와 거리, 수투의 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거리의 문제인데요. 일단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즘의 포인트는 두 점이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초기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4점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문제는 3점으로 나왔지만 수능 때는 이제 얼마든지 4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있죠. 그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지만은 이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속도함수 그래프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t축과 vt축 잡아서 이제 푸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것도 그래프 해석을 잘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20번 문제인데요. 이게 수학 하에 우리 그 집합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 표현이 좀 어색해서 문제 해석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점 A하고 점 B하고, 그 집합 A하고 집합 B하고 집합 C는요,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세 개의 직선이랑 만나는 점인데, 겹치는 점이 생기면은 결국에 집합에서는 원소를 중복으로 이렇게 여러 번 세지 않죠. 하나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점까지 다 해서 모든 점이 3개다, 교점이 3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점은 총 3개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그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을 가지고, 양수 조건을 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서요, 모든 경우를 다 꼼꼼히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수 정수 조건에서는요, 순서상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상까지 잘 고려를 해주시면은 더 조금 이렇게 순서상의 모든 개수요. 지금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지만 그것까지 따져주면은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A하고 B는 1부터 시작해서 5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하나짜리로 이렇게 편하게 그려졌습니다. 보통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요,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프 첫 번째 이제 주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이게 이제 아주 단골이죠. 그리고 좀 어려운 유형이 이제 대칭성, 이거 작년 이제 수능 19번 문제죠. 그래서 19번,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좀 편하게 딱 최대 최소만 물어보고 있어요. 주기도 물어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는 A 더하기 B고, 여기는 B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자, 그랬을 때 Y는 1, Y는 3하고 만나는 점하고,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일단 이 점은 무조건 나오는 점이죠.
파이 콤마 b. 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는요, 변수가 두 개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여기에다가요, 우리 하나씩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이 자리,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또 하나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네, 5개를 그렸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 나누니까요, 여기서부터 2, 3, 4, 5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b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y는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y는 3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y는 1은 아까 겹치는 거 하나 있었으니까 원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고 3에서 두 개가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이제 b가 1이니까 a 더하기 1이 3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4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3하고 4하고 5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고요. b가 1일 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값이 3이니까 1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b가 3인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여기 있는 1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5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2부터 했어야 되죠. 자, 2를 넣어보면은 2를 넣게 되면은 1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3은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5점이 만나죠. 그래서 2가 가운데에 있는 대칭선이니까 3하고 1이 정확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위아래가 맞닿습니다. 그럼 지금 b가 2라고 했으니까 a 값이 1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일 작은 값이 그럼 나왔네요. 2하고 1. 그래서 최소값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하고 1은 위에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4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b가 4면은 3하고 1이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3, 1. 자, 근데 b가 지금 4예요. 그럼 a의 값이 얼마면 될까요? 일단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 괜찮죠? 이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자, 마지막은 여기가 옵니다. 그러면 또 3하고 1. 그러면 지금 b가 오니까 지금 a가 4면은 어떻게 되죠? 아래 걸쳐서 안 되고 3이면 되죠. a가 2면 위에 걸쳐서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니까요. 제일 큰 값은 3, 5, 5, 3 이렇게 두 가지 순서상 나오면서 라지 m은 8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24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인 풀이로 가게 되면은 일단 얘가 1, 1이 안 되는 건 금방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거를 금방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 찾는 게 일단 빨리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5, 5가 안 되니까 5, 4 해보고 4, 5 해보고 그 다음에 5, 3이 되면은 그 값이 제일 크겠죠. 자, 이렇게 특정 경우를 대입을 해서 해보는 것도 실전 풀이에서는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단답형 문제 두 문제 들어갈 텐데, 자, 21번은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얘는 한 12번 정도 위치가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21번을 보니까 감소하는 구간의 끝이 얼마다? 네, 2다. 우리 전통적으로 4차 함수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 개형을 봤었잖아요. 오른쪽 대칭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는 요 그림만 아니면 되겠죠?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 특징이 있는 거는 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개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있긴 하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오른쪽 끝들 있잖아요. 이 오른쪽 끝들이 감소의 끝이잖아요. 이 감소의 끝들이 다 2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x가 k가 되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실수 k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x가 실수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아마 이제 좀, 네,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해준 건데,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없으면 허근은 항상 4개 나오잖아요. 허근까지 포함하면은. 네. 그래서 조금, 네. 문제의 완성도를 위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걸 3분의 8을 위에 있는 식이 만족시키냐? 요건 항상 만나는 점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최대 이것도요. 이 두 그림은 안 돼요. 이 그림은 안 된다. 자, 이 그림은 될 것 같지만 이 순간에 이거보다 올라가야지 4개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는 K가 3분의 8보다 클 때 얘가 3분의 8이라고 해도 이때 만족하는 거니까 등호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극한은 존재하지만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두 그림,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우리가 찾는 경우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때 3분의 8, 3분의 8을 넣어주게 되니까 아래에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끝이 2예요.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그림부터 생각해 보면은 F0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0은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어딘진 모르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 F'이 0이 되는 평평한 곳이 있나요? 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안 되고 두 번째 그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1도 되고 여기가 1도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네. 아,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맞구나. 그럼 이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이 함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2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fx를 x-2의 제곱에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 x-알파 x-베타에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잡아주고 f'이 1하고 0하고 f0이 0 이 두 조건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조건 가지고 f'x를 미분하면 최고차항 4잖아요. 그래서 x-1하고 x-2 여기 평평하니까요. 그리고 모르니까 x-k라고 잡고 이걸 이제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0이죠.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생기고 FE가 또 0이잖아요. FE가 3분의 8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적용해서 찾는 게 좀 더 계산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F3의 값을 구하면 15가 돼요. 네, 그래서 네, 요 정도로 21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함수 기형은 항상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마지막 22번인데요. 22번에 이런 이제 발문, 이것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렇게 출제하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라고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은 문제의 어떤 유형이 파악이 잘 안 되죠. 이거 아무렇게나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다 얘다.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 굉장히 신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까지 나가는 규칙 찾기 문제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보기를 보니까요. 이게 n이 4하고 9일 때만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아래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 외의 경우니까. 그러면 여기다 잠깐 적어 보면은 얘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얘는 무조건 0, -1, -2, -3, -4란 얘기죠. 즉 A10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작하면은 좀 더 문제가 이렇게 편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조건이 갈리는 거는 4하고 9에서 갈리니까요. 그때 이제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A4가 양수, A9도 양수인 경우, A4는 양수, A9는 양이 아니다. A4가 양이 아니다. A9는 양수다. A4가 양이 아니다. A9도 양이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 텐데, K 값으로 A1을 정할게요. 그럼 얘는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의 값은 앞에 있는 그 외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1, 마이너스 K 더하기 2까지 되는데, 이때 A5는 어떻게 생겨요? 네, A5는 위에 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A4의 마이너스 2배의 A2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2배에서 이제 빼주니까 K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값은 K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값은 K 더하기 3, 여기 바로 K 더하기 2로 바꿀게요. K 더하기 4, K 더하기 5고요. 자, 이때 A9도 얼마예요? A9는 K 더하기 6인데 A10은 어떻게 됩니까? 네, A10은 A9에서 빼기 3배 A3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은 K 더하기 6에서 3배 A 더하기 3을 빼주니까 4K에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A1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이제 편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5번 정도의 난이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규칙을 찾아주는데 주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뒤에서부터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와 앞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로 양쪽으로 다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이제 231이에요. 세 번째 경우가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경우에서 네, 답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태어납니다. 아, 중요한 걸 좀 빼먹었네요. 자,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범위 양수, 요 범위 양수, 요거 고려를 해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였다. 요거에 맞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을 맞는 것들이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해주셔서 정답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공통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